여기서 부패는 무엇이고 심사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는 무엇일까요? 부패하면 부정적 느낌 그리고 부정적 뉘앙스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다고 이제 부패는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부패라는 것은 국가나 지역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 국민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되고 달리 정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패와 부패행위는 같은 개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부패와 부패행위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부패를 부패 영향평가 그리고 책임도 평가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대상으로는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의 대상인 부패행위와 그리고 각종 정책의 대상인 부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패행위는 무엇일까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호에서는 부패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과목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공공기관이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라든지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감옥의 부패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남옥의 부패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무엇일까요? 심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패행위 신고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를 보시면 슬라이드와 같은데요. 먼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게 되면 하고 그것이 부패심사과로 배정되게 되면 부패심사과는 그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피신고자를 상대로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에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첩은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이첩을 하고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불분명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처리 기한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이첩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에 그 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방지정책은 사전예방정책과 사후적발정책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방지정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사전예방정책은 반부패정책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외에도 인사혁신처,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되어 있고, 사후적발정책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감사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부패심사과는 이런 사전예방정책과 사후적발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처리는 사후적발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사전예방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패행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신고는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신고자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패심사과는 부패행위 신고를 처리할 때에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신고자 비밀 보장이라든지 와 같은 어떤 신고자 보호에 더 중심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예방 정책의 일환인 부패심사과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심사과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특정 신고 사건이 부패 빈발 분야이거나 전국적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실태조사 대상 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취합 분석한 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3단계로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부패심사과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부패심사과의 2024년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이첩은 33건 다시 하겠습니다. 신고 처리는 33건의 신고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첩 송구율은 5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신고 처리 기간은 75.3일로 전년 대비 2.1일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상수도관에 설치된 미인정 부식 억제 장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심사과는 올해 초에 부패행위 신고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시켰고 문서 양식을 통일화시켰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첩 송구율 상승이라든지 평균 처리 기간 단축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국외 출장 여비가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엑셀 함수를 활용하여 자동 계산 양식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양식은 향후 지방의회와 공유를 해서 국외 출장 여비를 계산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에 설치된 미인정 부식억제 장비 실태조사입니다. 참고로 부식억제 장비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녹물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입니다. 최초 신고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미인정 부식억제 장비를 설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부패심사과는 이를 전국적 사안으로 보고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식억제 장비, 각 지역별 부식억제 장비 현황에 대한 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취합 분석한 결과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24억 상당의 미인정 부식억제 장비 502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출장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에 대한 전수점검 사례입니다. 최초 신고는 지방의회가 최초 계획된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취소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부패심사과는 이 또한 전국적 사안으로 보고 우선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외 출장 계획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국외 출장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국외 출장 915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한 기관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기관 그리고 소명이 필요한 지방의회 60개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공권을 조작하여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 그리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자가 직접 심사하여 셀프 심사한 사례, 그리고 예산외로 술이라든지 안주, 숙취 해소제 등을 구입한 사례 등 그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의뢰 또는 기관에 송부하여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이를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패심사과는 2025년도에도 기본에 충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부패 신고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실태 조사 결과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